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25년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시즌 종료. 올해 부동산 시장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한자인 14.45까지 갔던 것이 8억으로 45%나 폭락하는 일도 있었네요. 자, 광한자이 한번 찾아봅니다. 자, 광안리 멀리 보이고 광한자이 실거래 가격 14억 4,500까지 찍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가격이 뭐 9억 전후의 흐름이었다가 지금 뭐 9억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상 뭐 4년, 5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집값이 뭐 그대로네. 요 정도 느낌일 겁니다. 집값은 10년을 거울로 두고 40%는 상승해줘야 본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뭐 본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3층이라는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3층 21층이 8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진짜 찍었는 거 맞나 보니까 14억 4,500 실제로 찍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14억 4,500이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이상하리 마치 높은 거래 금액이 한 개 나오면 여기에 모두가 기준을 맞춰버리죠. 다 같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 냉정한 현실 25년 첫 분양을 하는 대방 엘리움 청약 경쟁률 보십시오. 접수 건수 이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공급 세대수 469세대가 완판되려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한 4,500건 정도는 청약 접수를 해줘야지 이것이 완판이 가능한 그런 시장 분위기거든요. 야, 힘들겠다. 분양가가 막가나 비쌉니다. 제가 25년 시작과 동시에 시즌 종료라고 선언한 이유는 이것이 24년 가을에 나온 뉴스입니다. 내년에 가계대출 증가 목표 85조로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정책 자금은 매년 40조 정도 풀어왔습니다. 이것은 빌리는 것, 빼기 갚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아무튼 85조를 잠깐만 기억해 두세요. 근데 올해는 정책 자금 얼마로 증가를 목표로 하냐? 맡겼습니다. 불과 두세 달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60조나 70조 정도, 그 정도 대출 증가시킬 거야. 80조는 허구였습니다. 60조에서 70조입니다. 근데 60조에서 70조, 요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 GDP 성장률 대비로 합니다. 아마 올해 가계대출 증가는 60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내년 조금 암울하게 보죠. 아니, 올해 25년도를 좀 암울하게 보죠. 자, 60조를 대출 증가 목표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전에 잠깐 뉴스 내용 글 읽어도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어. 작년에 약간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론,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굉장히 많이 갚았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4%더 넘어갔습니다. 이때 왜? 이때 시장 금리는 5% 중반 막 이런 분위기, 실제로 분위기였었거든요. 23년도에. 자, 그때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나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24년도에 3%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아마 특례 보금자리 이런 것도 많이 갚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약간 특수성은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 내용 살펴볼 분들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 부분이. 24년 가을경에 25년도 예측치가 나왔을 때는 보통 정책 자금은 55조 풀고 그 다음에 15조를 상환해 오던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이 갚았던 부분이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자금은 40조 정도. 보시면은요, 이때 40조 보이시죠? 네, 정책 자금은 40조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민간 자금 45조 정도 풀고 그래서 85조 총 대출. 요거 보이시죠? 45조에서 85조 총 대출한다고 작년 가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1월달 금방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요, 정책 자금 50조. 아마 정부에서 느낌으로는 아마 올해도 보금자리로 많이 갚을 거야. 그래서 정책 자금은 20조를 투입할 거야. 은행 너희 40조 정도 공급해. 40조 정도 공급해. 너희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해. 근데 은행은 엄청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은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은행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조 정책 자금 대출 풀고 보통 때처럼 15조 정도 갚고 일단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책 자금이 그전에는 매년 55조 정도 풀던 것을 50조로 일단 한 방 줄였죠.
거기에서 정책자금 15조 정도, 보통 통상 나가는 수준으로 갚아버리면은 35조입니다. 근데 여기 없음이라고 조금 특례 보금자리론, 무슨 뭐 특별한 대출 있죠. 특별한 이런 대출이 일단 올해 없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 규모가 줄어들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특별한 특례라고 붙었는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두 번째. 그럼 정책자금은 최종적으로 35조 정도 풀릴 겁니다. 25년도에. 그러면 은행은 15조밖에 대출을 못합니다. 그 전에 많이 할 때는요, 막 완전 저금리 시기에는 민간 대출이 100조씩 일어날 때, 90조씩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도 뭐 30조, 40조 정도 수준으로는 대출을 풀었는데 15조에서 20조.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닫겠습니다. 15조. 자, 은행 대출도 안 풀린다. 그래서 60조 정도 수준. 60조 정도 수준이 얼마나 적은 거냐면요. 부동산 제일 폭망기가 22년도였습니다. 정책자금 플러스 민간은행 대출까지 합쳤는 규모가 거의 한 140조에 육박하던 것이 70조 수준으로 반토막 났어요. 휘청했거든요. 75조. 근데 그때도 75조나 대출을 해줬습니다. 22년도. 올해는 60조에서 많아봐야 70조. 총 대출액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만 해석해 봐도요. 올해 부동산은 시즌 종료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내용을 다뤄드렸는데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로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상되든지 한도가 축소되든지 전세 시장이 쪼그라든다. 지금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또 태클을 겁니다. 다른 데서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목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 5일, 6일 전에 뉴스가 한 3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 정도만 그냥 겨우 언급 정도 하는 정도? 저같이 심도 있게 다루는 사람도 없었어요. 요렇게 딱 저는 부산의 사례 딱 적용시켜가지고 바로 딱 느낌 오게 만들어서 알려드리잖아요. 요 사람, 재테크 파일럿, 푸릉이 랭군인가? 이 사람, 요 정도 언급했는 정도. 그 외에 언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답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정말 저게 많이 언급되고 있었는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해주는지 답이 없어요. 좀 티키타카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아까 높은 금액, 광환자이 이런 거 한 건 나오면은 사람들이 광분하죠. 예. 그러면 제가 대구의 사례를까지 가지고 와 볼게요. 오늘 대구의 수성구 지역에 13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건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와카노, 니 와이카노. 와, 찢었다. 굿이다. 완전 초품화에 완전 좋다. 감사하다. 축이 이동했다. 신고가 굿굿. 와, 초품화의 위험. 초품화라 그런지 잘 나가네. 와, 저력 있네. 이렇게 글 남기죠. 신고가가 없는 날은요, 이런 댓글들이 일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댓글들을 보면은 이 아파트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12건의 거래의 평균 하락률은 35%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은 다 무시해두고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치아바타 이거 맛있는데 오늘 요 링크에는 이쪽 제목줄 클릭하시면은 이 치아바타 맛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매도 물량 63,000개. 약간 끝이 살짝 높아집니다. 미세하게 약간 높아지는 정도.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전세 물량도 살짝 높아지는 정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정도의. 자,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번 달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1600건대 중반.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1월 달의 거래량이 11월 달 거래량의 진행에 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2100건의 반? 그렇다고 2100건의 반 수준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게 1500건 정도 마무리되면 1400건대의 거래량, 혹 심하면 1300건대의 거래량까지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건당 거래대금은 3억 6,900, 3억 7천. 비싼 아파트 거래 확실히 줄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73건까지 거래되던 것이 300건 수준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실거래 가격 오늘은 돈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미 사이트는 그거 중개거래 직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 영상 설명 부분에 이 사이트들 어떤 사이트 참고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5점 대비 98.9% 대단합니다. 그러면 온통 부동산 커뮤니티는 얘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평균 가격 하락률, 이 고가의 아파트들도 거의 20%, 25%그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럽니다. 동네 럭키 고점 대비 34%. 이 직거래 아니죠. 예, 중개거래였습니다. 중개거래. 자, 그 다음 남천자이. 남천자이 29평 가격 10억밖에 안 합니다. 29평 10억 밖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 남천자이 한번 봅시다. 어디 있는 거고, 어디 있노? 자, 남천자이로 와봤습니다. 예,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 제가 다음에, 왜 이렇지? 제천이 왜 연결되지? 아까 제가 똑바로 확인되는 거 보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3위 규치도 보였었는데. 예. 롯데캐슬 가이저 요 정도 고가의 아파트 요 정도 하락률. 쌍 9억 3천. LG 메트로시티 요건 직거래인데도 가격 69평. 광안자이 아까 제목줄에서 한번 살짝 언급되었었고요. 네, 고가의 아파트 25% 정도 빠져 있구나 흔히. 광안자이 9억 4,500. 금방 다 새 아파트 같았는데 금방 4년 5년 세월 금방 갑니다. 또 4년 5년이 지났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이 그 현 상태 그대로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분이 나 더 이상 부동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적당히 선택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신축을 제외하고는 다 25%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것도 점점 많이 나타난다. 30%, 35%. 사실 이 분위기는요, 22년 10월 분위기 완전 끝장났었죠. 그때 가격 하락률만큼이나 아픕니다. 고점 대비 거의 40%씩 하락하는 것. 근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저는 안 좋게 느껴지는 게 그때 뭐 저층이고 뭐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 직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는 것 직거래가 많았는데 지금은 직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이 높은 것이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뭐 35% 하락했네요. 33% 하락했네요. 이런 것들, 이런 직거래 건수들. 직거래 지금 보입니다. 아파트 투미에는 지금 직거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돈이 보인다. 돈보 사이트입니다. 고점 대비 45% 하락. 장난입니까 이게?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물론 저층이긴 해요. 그럼 요거는 뭐 하락률 35%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출현하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가격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무지막지한 하락률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50% 하락, 50% 하락, 37% 하락.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느낌은 고점 대비 60% 하락. 60%. 이 느낌은 그때보다 더 심하죠. 분명히 22년 10월보다 분명히 더 심한 게 맞아요. 연초부터 와이카노. 연초부터 와이카노. 자, 뒷부분들 전세 거래 많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 평균 전세 금액도 딱히 올라가지 않고 전세 이 금액은 2년 전보다는 지금 살짝 높아져 있는데요. 이 지금 1분기 1, 2, 3월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책 부분이 시행이 되고 나면 아마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